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 문제를 해결하고 더 자신감 있는 내일을 꿈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발음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발음 교정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발음 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 총 몇 개죠? 잠깐만요. 총 4개로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는요, 거울 있으세요? 거울 한번 가지고 와서 보시면 되는데, 말을 할 때 혀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혀가 자꾸만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앞니와 아랫니 사이를 밖으로 나오는 경우에 발음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가 자꾸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발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발음을 하는데 자꾸만 혀가 앞으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발음 교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발음 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는요, 자음과 모음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말 자주 하는데요. 아 다르고 어 달라서 모음이 틀리면 완전 의미가 달라져서 안 되고요. 또 자음이 틀리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음이 틀리면 진짜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말, 외국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음이 틀리는 경우, 모음이 틀리는 경우에는 무조건 발음 교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객권고라고 발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디귿을 기역으로 발음을 했기 때문에 발음 교정을 하는 것이 맞고요. 사투리를 쓰시는 경우, 외국에서 살다 오신 경우에 모음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 오 발음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발음을, 모음을 정확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음 교정을 해야 하는 세 번째 경우는요, 특정 발음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시옷 발음과 리을 발음이 안 되는 경우에 발음 교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시옷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숲속 산기슭에는 사슴이 살아요. 이렇게 약간 하시는데 그냥 들으면 뭔가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서 귀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몇 번의 교정을 통해서도 훨씬 더 나은 시옷 발음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리을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이 발음 교정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특히 리을 같은 경우에는 지읒이나 시옷이나 다 동시에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발음만 안 되면 오히려 좀 괜찮은 편인 거고요. 리을 발음도 안 되는데 시옷 발음도 안 되고 지읒 발음도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발음 교정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발음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보통 리을 발음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리을 발음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가 이리로 오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가 이리로 오고 있어요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뭉쳐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음이라는 말이 있으면 발음이 안 되고 받음 이렇게 되고요. 보라라고 있으면 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받음이 된다면 발음 교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발음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발음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 때문에 자신감이 하락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발음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좀 웅얼댄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고 나는 좀 뭔가 말에 자신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발음 교정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발음 때문에 자신감이 하락한 것은 아닐 텐데 나도 모르게 주변에서 어떤 피드백에 의해서 자신감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더 또박또박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혹은 저의 어떤 상담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감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을 때 말하는 것과 실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발음 교정을 해서 좋아지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사실은 발음 교정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왔다가 그냥 바로 좋아져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발음 교정의 어떤 방법을 알게 되면은 1초 만에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영상 올린 것 중에 발음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발음 교정 영상을 댓글을 한번 쭉 보시면 제 영상만 보고 발음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떤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몰랐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한 경우에는 1초 만에 좋아지고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칭을 통해서 그 방법을 깨달아 가시고요. 또 깨달아 갔지만 이게 바로 한 번에 딱 습득이 안 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발음이라는 것은 오랜 습관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습관이 자꾸만 원래대로 돌아간다 하시는 분들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발음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고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바뀌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그리고 좀 한번 제대로 말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생각조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좀 더 정확한 발음을 갖고 싶다, 정확한 발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된다면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발음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제대로 말을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이고요.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누구보다 더 자신감 있고 나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발음 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떤 분들에게 좀 발음 교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뵐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발음 교정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 일어서라 검색해서 네이버 예약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